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얘기들을 한번 총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차시에서는 먼저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형태의 확대체와 확대체들 사이의 연관성을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로아 이론의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배웠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주어진 확대체가 있을 때 그 확대체 안의 자기 도형 사상을 하나의 원소로 이해하는 그러한 군, 소위 말하는 자기 도형 사상들의 군을 생각했었죠. 그 자기 도형 사상들의 군의 원소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예제들에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대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확대체들의 특징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확대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기하학다항식을 구체적으로 셈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정역을 확대하여 체를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역이 있으면 정역의 곱집합을 생각합니다. 곱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 곱집합 안의 원소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관계를 주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 배웠기 때문에 동치관계겠지요. 동치관계를 주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밖에 것끼리 곱한 거, 안에 것끼리 곱한 것이 일치할 때 그러한 관계를 주면 이것은 동치관계가 되고요. 바로 이 동치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치류들의 집합, 소위 말해서 이렇게 써진 이 집합은 뭐가 된다? 다음과 같은 이항연산에 대하여 체를 이룬다고 했어요. 먼저 요 두 개의 합은요, 두 번째 좌표 같은 경우에는 곱하는 거고요. 첫 번째 좌표 같은 경우에는 밖에 것끼리 안에 것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였어요. 그게 여기에서의 덧셈이고요. 여기서의 곱셈은 소위 말해서 성분끼리의 곱셈으로 설정했어요. 이건 직접에서의 곱셈과 같은 어떤 연산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체가 되더라 이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기호상으로도 여기 있는 동치류 하나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호를 더 줄여서 A 나누기 B라고 이런 형태로 기호를 표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동치관계는 다름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비율이 같을 때 같은 것 취급하자라는 생각을 담고 있는 동치관계였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같은 거니까요. 비율이 같으면. 그렇죠? 그랬을 때 이때 요 덧셈도 마찬가지로 마치 두 개의 유리수를 어떻게 하는 것, 더하는 것하고 같은 연산이었어요. 즉 BD의 AD 더하기 BC였죠.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AD 플러스 BC고요. 두 번째 성분이 BD였어요. 마찬가지로 곱셈도 이렇게 유리식처럼 생각해서 셈하는 걸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의 항등원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 항등원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1분의 1 같은 게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뭐냐 물어보면 0 나누기 1 이렇게 써가지고 정확하게 B분의 A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산을 하다 보면 금방 깨치게 되시는 게 곱셈, 덧셈에 대해 모두 다 가한이고요. 더 나아가서 0이 아닌 원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 나누기 B가 0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0 나누기 1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정확히 뭐다?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것의 역원이 어떻다? 존재한다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 그건 딴 게 아니라 A, B의 역원은 마치 역수를 택하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서 이러한 역원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것이 체를 이룹니다. 예. 이럴 때 요체는 사실은 형식 불역의 원리에 따라서 처음 주어지는 어떤 것, 환을
저희 말하는 정역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환 R의 원소를 뭘로 택하는 거냐면 소위 말해서 분자로 택하는 거겠죠. 이런 FR을 정역 R의 분수체 쿼션 필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 중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게 정수환의 분수체는 유리수체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체를 말해서 분수체를 만들면 그것은 더 이상 확장이 되지 않더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 함수가 동형함수가 돼서 전사함수가 돼서 동형이 되어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의미가 있었던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주어진 체 위에 다항식화는 정역이에요. 물론 굉장히 좋은 정역이었었죠. 유클리드 정역이었었고 그래서 PID, UFD였잖아요. 바로 이 정역의 분수체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것들과 연관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합 기호로서 쓸 때도 사실은 동치류로 써야 되지만 그냥 짧은 기호로 써가지고 이렇게 분수식골들로 된 것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분모는 0이 아닌 다항식인 거죠. 예. 그 다음 했던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를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앞에서는 정역을 확대해서 체를 만드는 거였고요. 소위 말해서 확대체라는 말 뜻이 뭐냐? 익스텐션 필드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주어진 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더 큰 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포함될 때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환준동형 사상이 되어야겠죠. 덧셈에 대해서 보존하고 곱셈에 대해서 보존하는 거죠. 이때 이 K를 기준으로 했을 때 F를 보통은 부분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기호는 부분집합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런 기호를 붙여나갑니다. 물론 확대체 사이에 저희 말해 매장사상이 있는데 이 매장사상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환준동형사상이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I1이 될 수 있는 게 0 or 1인데 만약에 0이 된다면 이미 이거는 덧셈에 대한 환준동형사상이라서 1대1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매장사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앞에 건 배제하기 때문에 1은 1로 간다는 성질.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표수에 대한 개념이 F나 K에서 모두 똑같다는 겁니다. 즉, 이 상황이면 F의 표수나 K의 표수가 일치한다는 얘기까지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배웠던 확대체는 우리가 특이한 거죠. 벡터 공간으로서 간주했을 때 유한차원 확대체였던 거죠. 벡터 공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미 애당초 K가 곱셈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유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덧셈에 대한 연산은 벡터의 덧셈은 이미 체이기 때문에 나오는 덧셈이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셈은 정확하게 이게 체이기 때문에 있는 그 곱셈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F 위에서 보통 이렇게 군의 지표와 유사한 기호를 쓴다고 했었고 요거에 대한 의미는 다음 학기 때 실제로 일치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겁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이 차원이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도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R을 Q 위의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하면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인데 그런 경우들은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유한차원 벡터 스페이스일 때입니다. 그럴 때 갖고 있는 많은 성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체 F는 F 위에서 벡터 공간이고 소위 말해서 차원은 1이다. 두 번째는 부분체인 상황이 있다면 차원은 더 크지 않더라. 세 번째, 부분체인 상황이 있고 차원이 만약에 같다면 사실 알고 보면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로부터 두 개는 완전히 집합적으로 같은 집합이더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소위 말해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죠. 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체에서만 성립하는 상황이 이제 우리가 논의의 핵심이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다음과 같이 포함 관계가 있는 체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전체가 유한차원 벡터 스페이스이면
그러면 사이사이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들은 모두 다 유한 차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원을 재보면 K 위에서 1을 잰 게 이 위에서 F를 잰 것을 차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사실 알고 봤더니만 전체에서 잰 요 차원은 각각 단계별로 잰 차원을 곱셈하는 거랑 같았습니다. 중요한 걸 한 번 더 정리하면요. 1을 K 위에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베타 1, 베타 2로 기저를 갖고 있다고 하고 K를 다시 F 위의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했을 때 그때 알파 1, 알파 2, 알파 3라고 하면 그러면 이를 F 위의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했을 때의 기저는 다름 아니라 이것을 성분별로 한 번씩 곱해주는 게 기저가 되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요게 차원이 2고 요게 차원이 3인데 전체 차원은 6이고 그것의 기저의 선택은 요거더라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나왔던 얘기는 이제 대수적 확대체에 대한 얘기였어요. 대수적 확대체란 이 안의 원소에 대하여 어떤 소위 말하는 0이 아닌 다항 방정식의 근이 되면 그 알파를 F 위에서의 algebraic element number라고 했었죠. 대수적 원소라고 했어요. 이러한 성질이 임의의 이 안의 원소에 대하여 항상 algebraic이 되면 물론 다항식은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를 F 위에서 대수적 확대체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논의에서는 유한차원 확대체가 요지여 가지고 그 관계성을 살펴보면 유한차원 확대체는 항상 어떤 확대체? 대수적 확대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었냐면 이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만들어지는 다음과 같은 거듭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죠. 근데 이것이 유한차원 확대체이기 때문에 이 집합은 어느 순간에는 뭐가 된다고요? 1차 종속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로 만들어지는 0이 아닌 다항 방정식의 근이 되어서 대수적 확대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바로 어떤 알파에 대한 소위 말해서 대수적 확대체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 중에서도 뭐가 되는 차수가 최소가 되면서 동시에 기하이면서 동시에 모닉인 거는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최위의 다항식 환이 뭐기 때문에 ED이자 PID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결정적 성질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존재하는 유일한 대상을 우리가 irreducible 알파 F라고 썼습니다. F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어느 다항식 환에서 생각하느냐의 문제 때문이었었죠. 예,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성질들이 막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확대되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다? 기하다항식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확대되어 나간 것에 뭐라고요? 기하다항식이 알고 봤더니만 개수들이 전부 다 F 안에 있었다면 그것을 여전히 뭘로 선택할 수 있다? 기하다항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기하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이었었죠. 어떤 거냐면 이 얘기 때문이었었죠. irreducible UF가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GU가 0이면 그러면 공통근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irreducible UF가 몽땅 뭐다? GX의 약수가 된다는 요 사실에 기인해서 나왔던 결과들이었습니다. 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 사용되게 될 얘기죠. 대수적 원소가 있으면 대입준동형 사상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소위 말해서 이 대입준동형 사상의 커널을 찾고 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제1동형 사상 정리에 의해서 상환을 생각하면 상환은 곧 F 알파랑 동형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뒤에서 동형 확장 정리에서 자주 나오는 바 이 상환에 의한 푸사이 바모피즘의 함수 값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X에 이렇게 생긴 좌익 잉여류는 알파에 대응되고
처음부터 상수 다항식에 대응되는 거는 정확하게 C에 대응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사실 이것은 알파를 포함하고 개수를 F로 하는 임의의 유리식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알파에 대한 다항식 정도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된다고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차원은 즉 말하자면 기전은 소위 말해 알파를 첨가한 첨가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첨가체의 기전은 다음과 같이 1 알파 알파 제곱 알파의 n-1이었죠. 여기서 n은 다름 아니라 기하다항식 차수였습니다. 이렇게 기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계산함에 있어서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분수식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분수식이 나오면 그것은 알파에 대한 다항식인데 차수가 n-1 이하로 다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요. 사실은 F2에 대수적 원소들이 있으면 그 대수적 원소들의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 모두 다 뭐였죠? 대수적 원소인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것의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각각에 대한 기하다항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하다항식들을 잘 변형하면 요 또한 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기하다항식의 근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존재성 명제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대수적 확대체는 여러 개를 추가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만 추가한 경우를 이름을 하나 붙여주자는 거죠. 소위 이름하여 단순확대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탐구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금 F2의 대수적 원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하여 이 FU 안에 즉 다시 말하자면 U에 대한 다항식 꼴로 써진 것은 여전히 FU에서 대수적임을 증명하라. 이건 말 그대로죠. 차원 정리를 써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FV는 뭐예요? F의 U겠죠. 조건으로부터. V가 F의 U니까요. 그러면 다 모두 다 FU에 있으니까요. 야는 FU에 있죠. 따라서 F의 V는 F에 대하여 뭐가 된다? 약수가 되겠죠. 뭐의 약수예요? 전체 다 있는 거요? FU에 대해서 약수가 되겠죠. 이게 다름 아니라 뭐였죠? 디그리 오버 이레듀서블 VF고 얘가 정확히 디그리 오버 이레듀서블 UF가 되죠. 그러므로 대수적인 건 확인했어요. 이게 파이나이트니까요. 대수적이라서요. 따라서 대수적이고요. 특히 이 말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FU를 첨가하는 체에다 또 다른 원소를 꺼내가지고 기하다항식을 셈하려고 하면 그 기하다항식은 곧 뭐 해야 돼요? 처음에 있는 기하다항식의 차수의 약수 형태로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계산을 시도하면 된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에서도 풀이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먼저 요걸 만족하는 그냥 Q의 다항식을 찾는 거라면 제곱하면 1 플러스 루트 5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항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5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요걸로부터 힌트를 얻어가지고 U에 대한 Q 위에서의 기하다항식이 X에 요거였으면 좋겠는데 바로 당장 눈에 뭘 쓰기가 잘 안 보여요. 아이젠슈타인 판정법에 의해서 기하인 게 잘 안 보이죠. 논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U는 확실한 게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소위 말해서 U가 들어 있게 되면 어쨌든 요 X 제곱 마이너스 5가 뭐예요? 2니까 U도 2차 다항식이라서
이게 인수분해 되는 상황을 그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모순인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u는 a 플러스 b 루트 5꼴로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u의 제곱을 해보시면 a 제곱 마이너스 그쵸, a 제곱 플러스 5b 제곱 플러스 2ab 루트 5가 돼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요게 1 플러스 루트 5였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5b제곱은 1이고요. 2ab는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테크니컬합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a-b의 루트 5 요걸 생각해 보면요. 요거를 제곱해 보면 a제곱 플러스 5b제곱에 마이너스 2ab의 루트 5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요? 루트 5예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계산할 때 여기에서 a 플러스 b 루트 5의 제곱이 1 마이너스 루트 5였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5였고 1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변변히 곱해주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5b의 제곱의 제곱은 정확하게 1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예요. 지금 ab가 유리수인데 제곱해가 음수가 나오면 모순이죠. 이로부터 u는 어디에 들어있지 않다. q의 루트 5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요게 확실한 거죠. u의 q 루트 5 안에 위에서 본 여기 위에서의 다항식으로서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로 생각하면 여기에 u를 대입하면은 요 u를 대입하면요. u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가 된다고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차 이상일 텐데 2차일 때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기하다항식이에요. 쉽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루트 5는 u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qu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루트 5는 qu 안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원 정리를 적용해 볼 겁니다. q의 루트 5 q가 있고요. 그랬을 때 q의 루트 5 u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트 5가 qu 안에 있으니까 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차원 정리를 작동시켜 보면 자 qu의 q는 q의 루트 5예요. 에 뒤에 거 q의 루트 5의 q예요. 그렇죠? 지금 요걸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얼마라고? 2라고요. 요건 얼마였죠? 2예요. 요 다항식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u의 q 위에서의 차원이 얼마가 된다고요? 4가 되죠. 그러면 기하다항식의 유일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바로 요 4차 다항식이 기하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건 과거에도 했던 건데요. 제가 이거 풀이에 대한 코멘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1번 확인하는 거는 3차인데 가약이라면 뭐예요? 근계수의 관계에 죄송합니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근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면 유리수 위에 기하학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하학이에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얘기가 요지인데요. 두 번째, 요 알파는요. 요거의 근입니다. 이럴 때 지금 내가 요거의 기하학다항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포맷트가 뭐냐면요. 지금 QS가 Q 위에 있고 물론 Q알파 안에 있어요. 근데 요 사이의 차수가 3이니까 요 사이의 차수로서 될 수 있는 거는 1이거나 3이에요. 바로 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S가 Q 안에 들어가요. 즉 차원 1이에요. 그러면 금방 모순인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학다항식의 유일성 때문에 유일성에 위배돼요. 자,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셈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는 건
이 irreducible SQ의 디그리는 뭘 찾자? 3인 걸 찾아주면 돼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분해체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어떤 게 힌트가 있냐면 바로 요것의 근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자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게 더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F 베타는 0이고 F 감마도 0인 저 안에 F 안에 근이 두 개 있잖아요. 바로 그 베타에 베타분의 2가 있고요. 감마에 감마분의 2가 있어요. 바로 요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요것들이 전부 다 요거에 S의 Q의 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에타 공식을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고요.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끝으로 세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요게 3차고 기하기니까 내가 해야 될 거는 뭘 계산하면 돼요? 알파의 제곱에 알파분의 2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2 감마의 제곱 더하기 감마분의 2를 계산하고 두 개씩 짝지은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세 개에 대해서 곱한 걸 계산하면 결국 이 기하학당식의 모든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셈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상황인데요. 역시 조금은 등치가 커 보여요 숫자들이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요거의 기하학당식을 구해봐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세제곱근 7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세제곱근 7은 span over Q 위에서 1 세제곱근 7 세제곱근 뭐요? 49로 생성되죠. 왜냐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7이 기하학이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 판정법. 따라서 알고 봤더니 이 u도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7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가능성이 나오는 게 u에 대한 q의 기하학당식의 차수는 1이거나 혹은 3이에요. 만약에 1이었다면 u가 이미 q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u가 q 안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상해요. 지금 내가 u가 2의 세제곱근 7의 세제곱근의 49인데 소위 말해서 뭐요? u 곱하기 1하면 1 세제곱근 7 세제곱근 49 다 뭐예요? 1차 독립이었죠? 기저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저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따라서 모순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내가 실제로 계산해서 3차 모닉인 걸 하나 그냥 계산하면 그냥 계산이 완료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u의 세제곱을 해보면 실제로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속 해나갑니다. 56 더하기 49의 3배의 세제곱에 56 곱하기 49의 여기 뒤에 나오는 게 그게 그냥 6이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도 보시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7, 8 여기가 7, 7이니까 7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는 거죠. 따라서 56 더하기 49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u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므로 뭐의 근이냐면요. 이 방정식의 근인 거죠. x의 세제곱 빼기 뭐요? 42x 빼기 105는 0의 근이에요. 뭐가요? u가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3차인 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게 뭐다? 기하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판정법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으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시원소 정리하고 결합이 됐었는데 본질적인 계산은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요? A의 세제곱 빼기 B세제곱의 인수분해 요것하고
a-b의 세제곱은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에 3ab의 a 빼기 b와 같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연산합니다. 물론 요게 여기에 들어있는 건 명백하니까 이쪽 포함 관계는 설명할 게 없어요. 반대쪽 포함 관계가 이게 어려운 거였죠. 소위 말해서 우리 원시 원소 정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었죠. 예? 그랬을 때 먼저 레타길 좌변 요게 클레임입니다. 좌변을 이렇게 쓰고요. 세제곱을 연산해 보면 밑에 공식에 의해서 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바는 세제곱근 6은요.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져요. 즉 다시 말하자면 QU예요. 즉 요거 QU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잠시 포즈 하시고요. U가 QU 안에 있으니까 U분의 1도 QU 안에 있죠. 그랬을 때 요 공식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곱근 6이 QU 안에 있으니까 look at 여기를 보시면 야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연산합니다. 세제곱근 6하고 얘가 들어있으니까요. 얘네를 연산해 보면 세제곱근 3하고 세제곱근 2가 QU 안에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는 뭐냐면 요게 뺀 게 들어있고요. 2배, 3배 한 게 들어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얘네들을 적당히 조작하게 되면 바로 요 파트입니다. 세제곱근 2가 U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요 개수는 별 필요 없죠. 그래 따라서 세제곱근 2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시 세제곱근 2에다가 U를 빼면 세제곱근 3도 Q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몽땅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반대쪽 포함 관계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수적 확대체, 방정식의 근이 되는 확대체, 유한 확대체, 벡터 공간으로서 유한 차원 벡터 공간, 단순 확대체 하나만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확대체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 때 바로 그 체에 바로 그 대수적 원소에 대한 차수와 그 확대체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체 안에 원소들을 나열하는 방법들은 정확하게 알파의 거듭 제곱들을 기저로 해서 벡터 공간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요. 분해체에 우리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바로 그 명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분해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말하자면 임의의 기하학다항식의 근이 항상 그 분해체 속에 있다는 그 명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로아 이론에서 적용하게 되는 동형사상에 대한 증명 과정에 나왔던 그 동형사상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